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른둘 호떡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나가 돌아가신 아내가 알려준 비법 레시피로 호떡을 부치며 살아온 한 노인. 평생 빚 없이 당당하게 살아왔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를 창피해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런 데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할아버지. 그런데 버스 안에서 우연히 통장이 공개되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만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른둘 새벽 첫 차를 타고 정류장에 나가 호떡을 부칩니다. 아저씨, 호떡 하나요. 그 소리가 들리면 제 하루가 시작되지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을 손수레 끌고 내려갈 때면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펴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직 일할 수 있으니 다행이야. 제 호떡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40년 전 아내가 알려준 레시피지요. 여보, 흑설탕에 계피를 이만큼만 넣어봐요. 그럼 다음 날까지 생각나는 맛이 돼요. 아내는 떠났지만 그 맛은 여전히 제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버스에 오르면 정혜봉 기사님이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지요. 만석 형님,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고맙소, 기사님.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나네. 어린아이들도 반갑게 말을 겁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호떡 파세요? 그래, 학교 갔다 오면 하나씩 먹고 가거라. 네, 할아버지 호떡이 제일 맛있어요. 제게 호떡 장사는 그냥 돈벌이가 아닙니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걸 건네는 마지막 일터지요. 손님들은 수고하세요라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 자식들은 이 일을 창피해 합니다. 장사를 마치고 골목을 올라오면 요즘은 자꾸 긴장부터 됩니다. 아파트 입구에 며느리 선미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표정은 웃는 것 같은데 눈빛만은 차갑습니다. 아버님, 옷의 냄새 다 배요. 오늘은 애들 친구도 온다니까 좀 쉬시지 그러셨어요? 말은 공손한데 속뜻은 너무 뚜렷합니다. 이 꼴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는 소리지요. 큰아들 진우는 옆에서 어깨만 툭 치며 거듭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거 좀 줄이세요. 왜? 아버지가 일하는 게 그렇게 창피하냐? 그게 아니라 몸 상하시면 병원비가 문제잖아요. 현관 앞에 둔 제 작업화를 며느리가 비닐봉지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길거리 노점이래 체면도 좀 생각하셔야지.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봤습니다. 선미가 거실에서 대출 서류를 펼쳐놓고 한숨 쉬는 모습을요. 진우는 옆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이유가 되나 싶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집 앞 골목에서 자꾸만 멈추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집이 내 집 같지 않고 내가 민폐인 것만 같았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어야 했지요. 토요일 오후 정류장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아저씨, 하나 더요.
이 집 호떡 진짜 맛있어요. 계피 향이 일품이에요. 손님들이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저는 반죽을 좀 더 얇고 예쁘게 눌렀지요. 아내가 알려준 대로 정성껏 말입니다. 그게 제 작은 자존심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드니 진우와 선미가 서 있더군요. 며느리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런 데서 이러지 마세요. 손님들 계신데 왜 그러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제가 낮게 말하자 며느리가 더 크게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봐요. 순간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우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이러시면 안 되죠. 몸 다치시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우리도 요즘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 말에서 걱정보다 먼저 들리는 건 부담이었습니다. 호떡 기름이 튀는 소리보다 제 심장이 튀겨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지요. 분명히 가족인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먼 사람들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발을 돌렸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와 라디오를 켜놓고 의자에 앉았는데 노랫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남은 기름 냄새를 손수건으로 문질러도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것 같았지요. 계피 향이 섞인 이 냄새는 아내와 함께 만든 우리 부부의 냄새였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더러운 냄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가, 내가 잘못 산 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회사는 다니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평생 빚지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일했습니다. 공장, 막노동, 노점 손이 다 닳도록 일했지만 자식들 밥은 굶기지 않았지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안 주무세요? 민수가 부엌에서 물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다. 형이 또 뭐라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형수가 정류장에서 아니다. 괜찮아. 민수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호떡 냄새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냄새 맡으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아들 입에서 창피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라디오 작은 불빛이 깜빡이며 제 손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 평생 일한 흔적들. 만서가, 너는 내 삶이 부끄럽냐? 아니, 부끄럽진 않아. 다음 날 새벽, 솔직히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먼저 나가더군요. 습관처럼 반죽을 이기고 가방에 통장과 수첩을 챙겼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버스에 오르자 정혜봉 기사님이 저를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만석 형님, 어제 그 젊은이들 형님 자식들이죠? 제 동료 기사한테 들었습니다. 그게 애들도 체면이 있겠지, 뭐. 형님, 제가 보기엔요. 기사님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형님 같은 아버지를 둔 게 그 집 체면입니다. 전 20살 때부터 형님 호떡 먹었거든요.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평생 한결같이 일해서 빚 없이 자식 키운 거, 그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고맙소, 기사님. 그 말이 큰 위로가 되네.
순간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편에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요. 가방끈을 다시 쥐는데 안쪽에 접힌 종이가 손에 걸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적어둔 메모였지요. 요양원비, 장례비, 남의 돈 쓰지 말 것. 그 글씨를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돈을 자식들 주려고 모은 게 아니구나. 나 스스로 마지막까지 일어서 있으려고 모은 거구나. 아침 첫 차는 늘처럼 출발했습니다. 손수레를 먼저 올리고 가방을 끌어당기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했지요. 으악! 계단에 무릎을 찍고 비틀거리는 사이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낡은 지퍼가 벌어지며 안에 있던 통장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요. 옆자리 젊은 직장인이 주워주려다 통장을 펼쳐보더니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전부 호떡 파신 거예요? 아, 그게 미안하네. 보여줄 생각은 없었는데. 그 목소리에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혜봉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만석 형님, 새벽마다 호떡 팔아서 자식들 키우신 분입니다. 저 통장 다 형님 땀이에요. 전 20살 때부터 형님 호떡 먹고 자랐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중년 여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정류장 앞 호떡집 사장님이세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매일 사 먹었어요. 그 계피향 호떡? 지금도 군대에서 그 맛 생각난다고 편지 보내요. 아, 그 학생 키 크고 안경 쓴 학생 말인가요? 맞아요.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버스 안이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한 대학생도 말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승객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쓰러움, 존경, 따뜻함이 섞인 시선들이 저를 향해 쏟아졌지요. 어제 며느리가 말했던 창피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낯선 사람들은 저를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한동안 뜸했던 작은 아들 민수가 서 있더군요. 아버지, 기사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버스에서 통장 떨어졌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아, 그게 별일 아니다. 민수는 들어오자마자 가방부터 꼭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통장 정리 도와드리다 봤거든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랬구나. 일부러 형한테는 말 안 했어요. 분명히 자식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나서서 아버지 자유를 빼앗을 거라서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줄만 알았는데 그 뒤에서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지요. 민수야, 너만이라도 날 사람 대접해줘서 고맙다. 그때였습니다. 진우와 선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죠. 그래, 됐다. 근데 아버지 애들 학원비도 밀려서요.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끊었습니다. 진우야, 선미야. 너희에게는 한 푼도 없다. 둘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라면서 너희는 나를 창피해했다. 내 손의 기름을 더럽다고 여겼다. 나는 평생 빚 없이 살려고 새벽마다 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더 부끄럽다. 민수가 옆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형, 아버지 돈은 아버지 겁니다. 진우 부부가 나간 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더니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지요. 이거 형수가 작년에 몰래 두고 간 거예요. 제가 청소하다 발견했는데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병원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편지에는 며느리 선미의 글씨가 떨려 있었지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진우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6개월째 재취업이 안 돼서 대출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애들 학원도 끊었습니다. 밤마다 진우가 술을 마시고 저한테 화풀이를 해요. 제가 아버님께 함부로 한 건 아버님이 쓰러지시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단서에는 진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지속적 상담 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뒤에 이런 절박함이 숨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형은 형대로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게 나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란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힘든 건 이해한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일자리 잃고 막막했던 적 있으니까.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돈은 아버지가 쓸 거다. 요양원비, 병원비, 내가 끝까지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살 돈이야. 내가 정말 힘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나를 사람으로 대할 때의 이야기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지요.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낸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엌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제가 손술에 같이 끌게요. 전 아버지 호떡 냄새 좋아하거든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옷이나 직업이 정하는 게 아니라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정하는 것. 라디오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내 노후는 누구의 체면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값어치 위에 놓여야 한다. 내일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호떡을 부칠 것입니다. 아내가 알려준 그 레시피로 당당하게 말입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선택했습니다. 자식들의 체면이 아닌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로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당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평생 일하며 쌓아온 그 시간들이 바로 당신의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약해졌다고,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히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버스 안에서 만석 할아버지를 존중했던 사람들처럼 세상에는 당신의 수고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